안녕하세요, 헤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원서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재밌게 읽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한 권을 내가 다 끝낼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기 시작한 게 바로 어린이 도서예요. 그럼 어린이 도서를 이제 어떤 걸 읽을까? 또 막 찾아보다가 뉴베리 수상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뉴베리상은 미국의 아동문학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해마다 미국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작가 또는 책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뉴베리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내용이랑 가치가 검증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책을 고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베리 수상작을 먼저 찾아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린이 도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때 자신의 읽기 난이도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AR 지수랑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어요. 먼저 AR 지수란 미국에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책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렉사일 지수는 영어로 쓰여진 지문에 대한 해석, 총체적인 이해 능력, 이거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렉사일 지수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를 10으로 나누면 렉사일 지수라고 보통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책 소개를 할 건데, 이 책 소개 순서는 추천순 또는 재미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순서는 제 읽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베리 수상작에서 찾았어요. Dear Mr. Henshaw라는 책이에요. AR 지수는 4.9, 렉사일 지수는 840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난이도는 상중하가 있다면 저는 중하. 시작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이 좋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주인공 레이가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읽어준 책의 작가 미스터 헨셔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스터 헨셔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소설이에요. 이 레이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이제 레이는 엄마랑 둘이 아주 작은 집에 살면서 지내요. 그리고 아빠는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느라 이제 레이와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레이가 미스터 헨쇼와 주고받는 편지, 사실은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이제 레이가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레이가 이 자신의 상황,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되게 우울할 것 같지만 또 읽어보면 이렇게 되게 순수한 아이의 생각과 그 일상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뚜렷한 기승전결이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신에 너무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어디선가 이 레이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그 레이의 진짜 편지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소설 같지 않은 진짜 살아 숨쉬는 한 아이의 이야기 같은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도 역시 뉴베리 수상작 Because of Winn-Dixie 라는 책이에요. AR 지수는 3.9, 그리고 렉사일 점수는 610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읽은 책보다 더 쉽게 느껴졌고 제 개인적인 난이도도 하였습니다. 목사인 아빠를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된 주인공 9살 인디아 오팔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엄마는 오팔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오팔은 항상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외로워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까지 오면서 오팔은 친구도 없어서 외로워하다가 윈 딕시라는 가게에서 떠돌이 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운명에 이끌리듯이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개의 이름을 가게의 이름을 따서 윈딕시라고 지었고, 이제 오팔이 윈딕시 덕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윈딕시 덕분에 점차 이 오팔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열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예요. 이게 행복이 잔잔하게 조금씩 퍼져나간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책, How to Steal a Dog. 아마 이건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앞서 읽은 Because of Winn-Dixie랑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이에요. 아빠가 가족을 떠난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어린아이 조지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지나는 엄마가 있고 또 동생 토비, 이렇게 셋이서 자동차에서 살면서 매일 밤 잘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신세를 합니다. 주차장을 매일 밤 찾아다니는 거죠. 일을 2-3개씩 하는 바쁜 엄마지만 렌트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조지나가 아이디어를 스스로 냅니다. 어느 날 조지나가 개를 찾습니다 하는 전단지에 적힌 포상금을 본 거예요. 저 포상금이 있으면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개를 훔치는 방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조지나의 삶이 굉장히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동생과 엄마와 셋이 차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이걸 들키기 싫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프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가슴 졸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술술 읽히는 편이고 편안한 성장 소설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원더입니다. 주인공 어거스트는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학교를 다녀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어거스트가 겪는 여러 가지 편견, 괴롭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인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 어거스트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같이 괴롭고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챕터가 바뀌면서 주변에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책이 쓰여져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그 인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속 머리를 땡 하고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아프고 뭐 한지를 남이 저울질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면 각자의 세상에선 각자가 제일 힘들고 아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읽고 나서 정말 이 작가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그 시선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잘 그려내는지가 너무 대단하고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이 또 아프고 하지만 그만큼 감동이 또 있는 책이라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다시 뉴베리 수상작 더 기버 라는 책이에요. 한국어 제목은 기억 전달자. 12살 아이 조너스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통제되는 미래 사회예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막고 일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다음에 12살이 되면 이제 이 각자의 성향, 능력을 고려해서 공동체 운영자가 직업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개인은 그 무엇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모두가 그것에 순응하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무섭도록 평화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 조너스도 12살이 돼서 이제 직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리시버라는 직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리시버는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너스가 선임 리시버에게서 인간 사회의 숨겨진 과거, 비밀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점차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어떤지 훑어볼까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너무 흥미롭고 내용이 너무 신선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읽었던 처음으로 이제 원서를 너무 재밌게 읽게 해줬던 책이에요. 미래 사회가 굉장히 기이하고 되게 스산한 느낌이 드는 엽기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면서도 너무 흥미로워서
푹 빠져서 읽게 되고요. 책은 이렇게 단권으로 기획된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후속편, 열린 결말에 대한 읽자들의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권이나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총 4권의 시리즈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2권에 해당하는 책이 Gathering Blue라는 책이에요. 1권과 비슷하게 또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나서 이 미래 사회, 이 공동체에서 방출될 위기에 처한 키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이 공동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기버의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기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길래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1권에 나온 공동체가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의 내용을 담은 거고 이제 그래서 다른 주인공의 시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루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또 3권과 4권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권 메신저 역시나 3권도 저는 1권에 비해서 힘들게 좀 읽었어요. 그래도 드디어 1, 2권에서 마구 뿌려졌던 이런 떡밥들이 하나씩 좀 회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시원한 느낌은 들었던 3권이에요. 역시나 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나 이게 뭔가 4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결말을 보기 위해 좀 꾸역꾸역 열심히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4권 썬, 이제 기나긴 더 기버의 4부작 마지막 이야기예요. 1, 2, 3권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고 세계관이 드디어 완성이 딱 됩니다. 특히나 1권을 읽고 뒷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 뒷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게 이 바로 4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끝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긴 대장정을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마무리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읽었어요. 기버 4부작을 다 읽고 든 생각은 1권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하지만 이제 후속편들은 그만큼의 감동은 없다 하는 거였고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권 자체로도 정말 충분히 완성도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권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Who Moved My Cheese? 이거는 너무 유명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원서로 읽은 자기계발서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얇고 실제로 제가 다른 원서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술술 읽히고 좀 쉽다는 느낌을 받았던 책이라서 성인들이 처음으로 원서를 읽어보기에 괜찮은 그런 책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스니프, 스커리, 퍼, 햄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4 모두가 치즈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탐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치즈 스테이션 C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넷은 그 치즈를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면서 지내죠. 근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치즈가 점점 줄어가고 끝내는 완전히 고갈이 돼요. 2마리의 쥐. 이 쥐들은 처음부터 이 조금씩 어떤 변화를 잘 감지를 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치즈를 향해 떠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바로 새 치즈를 찾아서 떠납니다. 반면에 허와 햄은 이 치즈가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들한테는 갑자기 치즈가 사라진 셈인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로로 떠난다는 게 두려워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와닿는 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큰데 변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라고 계속 고민만 하는 그런 행동력은 부족한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더 용기를 가져야지, 조금 더 변해봐야지, 행동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의 정말 고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어린 왕자예요. 사실 어린 왕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한 번 읽고 고등학교 때 읽고 이렇게 2번이나 읽었는데 이해하는 척하면서 읽었던, 하지만 역시나 재미없는 동화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30대가 돼서 다시 읽어봤을 때는 이 책의 아름다움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행성 B-612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행성을 떠나서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외로운 왕도 만나고, 허영심이 많은 남, 술주정뱅이, 목적 없이 돈만 버는 사업가, 매일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남자, 책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지리학. 이렇게 말만 들어도 황당하고 독특한 인물들과 만나면서 우스워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읽어보니까 이 우습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 모습과 닮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모르고 있던 거를 이 어린 왕자, 어린아이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래서 좀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름답게 기억했던 결말이 다시 읽어보니까 슬프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명작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뭐 추천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명작을 내가 영어로 읽어봤다 하는 그런 뿌듯함,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르게 느끼는 게 있다 하는 그런 재미, 이렇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원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영어가 갑자기 너무 잘 들린다거나 너무 쉽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이제는 원어로 책을 읽는다는 게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밌는 책을 읽는다 하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부담도 적어졌고,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 도서 뛰어넘고 미국에서 갓 출간해서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핫하다는 이런 신간 도서를 빌려서 바로 읽고 즐기고 하는 수준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원서를 읽을 거고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고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일상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구경하러 와주세요. 좋은 원서 아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또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